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돈이라든지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는 생존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부딪히면서 경험 기반으로 돈과 시간을 잃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자본주의 세상의 특징, 그리고 또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특징에서 이걸 봐야 돼요. 아까 지금 돈 얘기 나오다 보니까 돈 얘기를 지금 꺼낼 수밖에 없는데, 돈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 잘 이해를 못 해요. 돈이 가짜라는 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닭하고 오리 이렇게 바꿨어요. 예를 들면 닭하고 토끼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우리는 토끼를 키우고 여기는 저기는 좀 닭에 좀 특화돼가지고 닭을 키웠어. 그럼 토끼하고 닭이 좀 더 수요가 있으면 토끼 두 마리랑 닭 한 마리를 바꿀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키우다가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화폐라는 게 생겼는데 그때 무슨 뭐 금, 은, 동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막 이게 누군가 강도질하고 뺏길 수도 있고 또 무거워. 그게 많으면. 예. 우리 집에 금고랑 있는 게 그 안에 금이 진짜 있는데 그 금을 계속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잃어버려 봐봐요. 예, 우리가 돈을 잃으면 큰 길에서 카드를 주는 게 더 기뻐요? 현금을 주는 게 더 기뻐요? 현금이 현금이죠. 훨씬 더 기쁘잖아요. 예. 옛날에 난 현금 주우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바쳤거든. 우등생이라 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근데 카드도 왜 나왔어요? 카드가 우리한테는 돈이잖아요. 법인 카드든 개인 사업자 카드든 뭔가 카드, 그리고 체크 카드든 뭐 마스터 카드든 비자 카드든 카드가 뭐예요? 그게 돈인 거예요. 근데 왜 카드가 나왔을까? 현금보다 안전하니까. 심지어 이제 요즘에 카드도 없이 뭐 애플워치 뭐 여기 뭐 애플페이 같은 게 앱으로 요즘에 다 해요. 심지어 카드도 게을러 가지고 꽂고 다니지 않아요. 그잖아요. 예. 가지고 다니지 않은 지갑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카드도 잃어버린 것도 좀 꽤 골치 아프거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뭐예요? 디지털인 거예요. 근데 디지털에서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직장인이에요. 월급 300만 원 들어왔어요. 디지털에 300이 꽂혀요. 숫자가 3자가 꽂혔어. 그 3자를 꽂힌데 내가 밥 먹었어. 밥 먹을 때 애플워치 띡 페이 했어. 그럼 거기서 만 원이 나갔어. 그러면 299 이렇게 꽂힐 거 아니에요. 예. 그 디지털 숫자가 그게 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 예. 그게 어떻게 돈이에요? 돈은 방금 내가 얘기한 게 돈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내가 일을 했던 게 누군가 나의 시간을 샀다는 거예요. 나의 서비스를 구매한 거예요. 내가 뭐 IT 쪽이다 하면 IT라고 하는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웹사이트를 잘 만든다, 코드를 잘 짠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고용해서 한 달 내내 그 서비스를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사는 그걸 해가지고 상품 패키지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서비스를 고용하고 그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그게 돈이거든. 그게 신용이거든. 안 그래요? 너가 서비스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우리 상품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 만드는데 오차가 없이 잘 만들었어. 그럼 그 상품을 고객들한테 밖에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상품이 IT 쪽에 될 수도 있고 앱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이 친구가 300 받았는데 밥은 먹어야 돼. 밥은 먹어야 생태계에서 밥 먹으러 갔을 때 자영업자 집주인이 뭘 만들어요? 뭐 비빔밥을 만들었어. 그 비빔밥 만든 게 쌀이 들어가고 다 상품이라는 거예요. 쌀이 맞아요. 들어가고 나물이 들어가고 뭐 된장 된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고추장이 들어가고 뭐 기름이 들어가고 뭐 이게 다 상품이라는 거예요. 네. 상품 들어가게끔 내가 주인이 직접 만들고 거기다가 뭘 해요? 주인이 직접 이거 주고 있잖아요. 만들어서 줬잖아요. 예. 그게 서비스인 거예요. 줄 때, 음, 야, 세개 처먹어. 야, 이렇게 줘야 아니면, 네,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드시라고 하시. 이게 뭐냐면 서비스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비빔밥 한 그릇 비싼 것도 있고 커피 한 잔에 그 커피 뭐 얼마 돼? 우리가 마트에서 사면 커피 얼마 안 돼. 근데 왜 그 맞아요. 커피를 막 4천 원, 8천 원 주고 먹을까요? 음, 그게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서비스.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스타벅스의 개념이 딱 그거잖아요.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정말 쉴 수 있는 공간.
정말 뭔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공간. 막 그런 식으로 어쨌든 스타벅스 커피도 맛있지만 그 공간을 한번 봐라. 렉셔리 하잖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게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와 그 커피콩 자체의 상품이 있어. 얘 두 가지 합쳤을 때 커피콩 자체는 얼마 안 돼, 가격이. 다 서비스인 거예요. 그 서비스가 빠르거나 아니면 렉셔리하거나 아니면 멋있거나 사람을 쉬게 만들어 편리성을 제공한다. 그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 서비스와 상품이 결합돼 가지고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돼야 되냐면 내 부가가치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 내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데 내가 기여도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가치 부여를 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데 가치 부여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팔리는 데도 가치 부여할 수도 있고 마케팅 쪽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누군가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책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책이 만들면 상품이 되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또 뭐예요? 누군가 이걸 썼던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안에 상품. 그런 걸 배우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돈 벌기 위해서는 저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돈을 이해하는 사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개념을 전달해 주는데 각자 다른 스타일로 전달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돈의 속성을 이해하면 돈을 안 쫓아요. 세상이 필요한 게 뭘까? 세상에 필요한 상품이 뭘까? 과연 이 상품을 팔 때 이게 진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품일까? 내가 예를 들면 단순히 보험을 판다고 가정해 볼게. 보험 팔았을 때 나한테 돈이 막 몇백 프로씩 줘요. 예를 들면. 내가 8만 원짜리 보험 팔았는데 4830 320만 원만 예를 들면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럼 내 입장에서 어때요? 와, 좋잖아요. 예. 보험 8만 원짜리 팔았는데 4830 4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4배잖아요. 그죠? 4830 맞죠? 거의 3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팔면 얼마예요? 예. 뭐 어쨌든 다 4배 비슷비슷하네. 아니죠. 거의 40만 원. 그렇죠. 20만 원짜리 팔면 또 80만 원 될 수도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거의 400% 정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400%에 대한 수당이 좋다고 하면 그거는 돈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 예, 400% 내가 누군가한테 판매를 했을 때 그 행위로 인해서 내 디지털의 통장 잔고에 40만 원 찍히든 80만 원 찍히든 그 찍혔던 게 좋아가지고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거를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만 보고 하는, 근데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그것만 보고 해요. 다 그러지 않아요? 예, 대부분 다 대부분 그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속성을 모르다 보니까 고립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방식이. 근데 만약 이게 사고방식이 좀 더 확장돼서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위상 있게 살고 더 멋지게 살고 싶으면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 심지어 내가 10만 원짜리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이 있어요. 이 보험 상품이. 그리고 내가 이 10만 원짜리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내가 찾아가가지고 설득했어. 이게 서비스거든요. 그 사람의 서비스. 근데 그 사람의 서비스가 만약에 그 사람이 트럼프라고 가정해 볼게요. 트럼프라고 하면 과연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기 자가용을 몰고 거기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보험을 설득하고 있을까? 맞아. 트럼프는 자기의 서비스가 그 훨씬 이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 찾아가서 10만 원짜리 판매하는 거를 굳이 안 해도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보다 더 낮은 서비스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위치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그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서비스에 대한 그 고립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런 이런 교육에도 투자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대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보험을 엄청 열심히 팔고 있어. 음, 보험 너무 팔다 보니까 서비스 할 게 또 너무 많아. 근데 그 서비스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서비스라는 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험 파느라고 무슨 보험 청구도 해야 돼. 음, 예. 그리고 보험을 판매할 때 10만 원짜리 사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질이 안 좋은 고객들 되게 많아.
그럼 생각지 않은 것 때문에 나한테 스트레스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음, 그럼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스트레스 많이 주더라도 그 서비스 내가 대신 해야 돼. 맞잖아요. 예. 우리가 공용 화장실 가면 누군가는 그 공용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 서비스를 꼭 누군가 해줘야 돼. 맞잖아요. 근데 모든 업계에서 우리가 청소부를 우습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청소부는 청소부에 대한 부분들이 서비스가 낮아가지고 그 낮은 임금을 받는 건 있어. 그리고 사람들 시선도 안 좋아. 근데 예를 들면 보험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음, 보험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낮은 직종의 서비스라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낮은 직종의 서비스에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느 순간 한 대 딱 맞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사람 되지 못할까? 내가 이보다 더 나은 상품과 더 나은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진짜 내 인생 태어났는데 나랑 트럼프랑 다른 게 뭐가 있다고? 내 트럼프는 저 위치인데 나는 왜 이 위치밖에 안 될까? 어. 그리고 내가 많은 어떤 교육에 투자하면서 내가 음, 그 사람하고 다른 점은 다른 게 없어. 그리고 심지어 나보다 더 못한 거. 근데 그 사람 저 사람 저 위치고 난 내 위치 이 위치야. 과연 다른 점이 뭘까를 봤을 때 어떤 경우는 배짱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서비스 상태는 개떡 같은데 그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그게 거기에서는 무조건 문턱에서 그게 무조건 그 사람이 필요로 해가지고 우리가 음, 그렇잖아. 예전에 음, 그 컴퓨터를 우리가 구매할 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많이 알려진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도 예전에 윈도우스 계열의 상품을 많이 구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그 백신 그 이런 어떤 병독 뭐라고 해요 그거를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게 나오면 난 되게 이 IT 쪽에 할 줄 모르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살 때도 중고를 사면 꼭 속도가 되게 늦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한국에 왔을 때 저희 사촌 누나도 컴퓨터에 대한 몰라. 근데 자기 남친이 뭐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30만 원 나한테 넘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거 샀어. 사는데 지금도 그 속도가 지금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부터. 그 30만 새 거 차라리 사면 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윈도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되게 신뢰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렇다고 애플도 다 오래 쓰면 속도는 늦어.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측정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뭐라고 하지? 수요 공급 법칙으로 내가 계속 당하더라고. 소비자가 음, 모르다 보니까. 근데 애플을 내가 제품을 써보면서 애플 제품이 진짜 내가 찾았던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했던 제품이 겉으로 외관상에도 예쁘고 간지나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바이러스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되니까 난 되게 좋은 거야. 난 이런 상품을 원했는데 봐봐요. 수요 공급 법칙에서 훨씬 제품력도 떨어지고 그게 서로 호환돼 가지고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빌 게이츠 계열이 더 이제 유명해진 거지 사용자 대 사용자 거기서 막 개발이 일어나면서 근데 애플은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맞아요. 애플을 써본 경험상 음, 그냥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어 그냥 사람들이 음, 좀 이 돈에 대해서 본질을 깨달으면 생각보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넘어서 본질을 깨달으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쓰는 시간,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음, 왜 내가 지금 시간과 이 서비스와 이 상품 판매하고 왜 지금 내가 이 지금 팀장님하고 이런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을까? 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왜를 던져요. 내가 왜 지금 이걸 할지. 근데 그 음, 외에 생각이 크고 그 외의 범위가 크고 그 외가 내가 기똥차게 위대하게 생각하면 내가 하는 행위가 청소부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진짜 음,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험 회사 업계에서도 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음, 보험을 안 하고도 보험 배우려고 들어온 사람만 받아가지고 강의만 팔아도 심지어 진짜 보험사들을 상대로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엄청난 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정비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해왔던 어떤 행위와 이런 것들을 보면. 왜냐면 내 생각이 늘 돈을 따르고 그랬다면 내 어, 행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늘 가난에 쩔어 있겠죠. 예. 음,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보이는 돈은 가짜다. 진짜는 내가 더 큰 돈을 벌고 더 큰 사람이, 그러니까 더 큰 부를 이루고 싶으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컨셉을 내가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판매를 해야만이 좀 더 다른 거래의 돈, 디지털 숫자도 더 쉽게 더 꽂히고 더 많이 꽂힐 수 있다. 근데 그 디지털 돈을 위해서 일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판매했던 서비스와 상품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 누구도 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거. 음,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플을 갈아탄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비싸요. 음, 이 컴퓨터도 내가 컴퓨터 기능을 다 못 써요. 근데 550이에요. 이 컴퓨터 한 대가. 550이면 웬만한 마이크로소프트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10대를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고가에 지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 그게 뭘까요? 그게 스티브 잡스의 진짜 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똑같은 컴퓨터를 파는데 하나는 어때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서비스와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파는 거예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최고라고 가지 그게 그렇게 점유율을 그때 2000년도에 점유율을 늘 98%씩 그렇게 올라왔던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카콜라 제품이 제일 최고라고 하시지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올라간 게 생각. 맥도날드가 최고라고 해서 최고의 가치, 스타벅스가 최고라고 해서 최고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내가 판매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부분들,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숙된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의 결과가 교육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음.